네? 오늘도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응, 다들 아까부터 와서 너 언제 오는지 알려달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한 남자가 집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며 기쁘면서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독문클입니다. 여러분은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황홀한 하버 크루즈. 그리고 시드니 하버 다리에서의 야경은 누구나 한 번쯤은 봐야 할 풍경이라고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기 그곳 못지않고 요즘 마을 주민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라렛이라는 곳인데요. 발라렛은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특히 1850년대에 시작된 황금 채굴 열풍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생긴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발라렛에 살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역 사람들로부터 선구자로 인정받아 많은 감사의 말을 듣고 있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은 주로 가전제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는 혹시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좋아하시는 가전제품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비록 가격 때문에 많은 가전들을 바로바로 바꾸지는 못할 수 있지만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예전에 일본산 가전이 많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가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전이라면 일본이지 라는 말씀을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엔 정말로 일본산 가전이 품질이 좋아 인정받았던 적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나온 제품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집은 일본 내셔널 TV를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파나소닉으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최근까지 저희 집 TV는 파나소닉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TV는 프레임도 두껍고 화면 크기도 너무 작아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TV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화면 크기와 화질 측면에서 개선된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TV를 바꾸자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새로운 파나소닉 모델을 제안하셨고 일본 제품을 신뢰해온 저는 고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 제품만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신제품이 큰 화면과 뛰어난 화질을 제공한다면 만족할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TV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이전 것보다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역시 뭐든 새 것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업무차 한국에 다녀왔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 있는 TV를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죠. 이때 한국에 처음 가봤는데 호주와는 정말 다른 문화권이라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업무를 다 보고 예약해놓은 호텔에 들어가서 씻은 다음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벽에 붙은 TV가 아주 크더군요.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서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거실이 커서 TV 화면이 꽤 큰 편인데 TV를 틀어도 한국어만 나와서 못 알아들을 테지만 화질이 어떨지 궁금해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 화질이 좋아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영롱한 화면은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TV는 가짜로 느껴질 만큼 생동감이 대단했습니다. TV 속 사람들이 손에 잡힐 듯하였으며 사람 얼굴의 모공이며 동물의 털까지 미세하게 다 보이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본 듯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초호화 호텔도 아니고 적당히 좋은 호텔이었는데 그런 TV가 설치돼 있던 거예요. 그럼 TV가 최고 제품이 아니라는 건데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어느 정도일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근처 가전제품 판매장에 가보았습니다. 매장에 들어간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호텔에 있던 TV보다 훨씬 좋은 TV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TV도 있었고 어떤 TV는 너무 얇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얇은데 송출되는 화면은 선명하다니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물건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거구나 놀랐습니다. 매장에는 삼성, LG의 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마음껏 골라서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무척 부러웠죠. 이미 사는 것은 정해졌는데 어느 제품을 살까 하는 고민이 길어졌죠. 기나긴 고민을 마치고 저는 삼성의 QLED 제품을 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큼지막한 게 그냥 아주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TV의 최고 사양 제품의 가격은 무려 한화로 약 1600만 원이지만 지금까지 일본 TV를 보다가 이걸 보니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이기는 하지만 40평생 질도 떨어지는 TV만 봐왔던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요. 어떤 TV를 살지 정한 뒤 저는 다른 가전제품을 둘러보았어요. 공기청정기나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등
마음을 사로잡는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덩치 큰 물건들을 당장 사서 호주로 보낼 수는 없었기에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로 하고 저는 자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삼성의 휴대폰과 LG 노트북이었어요. 요즘에 호주에도 삼성페이가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삼성 TV와 같은 가전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핸드폰도 편하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에 접히는 스마트폰은 가히 압도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플이 감성으로 아이폰을 밀어도 그 기술력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접히는 스마트폰과 LG 노트북을 평소 검소하게 살았던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굉장히 검소한 편인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언제 한국에 올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부모님부터 저를 아주 검소한 사람으로 길러내셔서 저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본 가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 세대에는 일본 가전이 잔고장이 거의 없고 성능도 우수했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모두 검소해서 제가 충동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을 샀다는 걸 알면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어요. 이런 제품들이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는 않겠죠. 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점찍어둔 TV와 다른 한국 가전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서 물건들이 도착했는데 기사들이 집 벽에 TV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마구 화를 내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일본 TV가 좋은데 뭐하러 한국 제품을 사왔느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일본 제품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익숙한 것이 최고니까 그러셨겠죠. 저는 반응하지 않다가 결국 몇 대 얻어맞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지만 솔직한 가격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당히 가격을 낮춰 말했는데도 부모님께서는 당장 환불하라고 난리셨죠. 그래서 일단 TV를 한번 틀어보고 다시 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TV 설치가 끝나고 전원을 켜는 순간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어요. TV와 소파 간의 거리가 꽤 있는데도 화면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죠.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마치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목격한 부모님도 내심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말로는 툴툴거리시면서 여전히 TV 돌려놓으라 하셨는데 일본산 TV는 이미 제가 중고로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저와 맞추기만 하면 낭비벽 심하다며 꾸짖으셨지만 결국 삼성 TV를 매일 보고 계시더군요. 며칠 지나자 잔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지 한국산 식기세척기도 주문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새로운 TV가 너무 좋아서 리모컨 쟁탈전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반이었어요.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와 제 아내는 무척 외향적이어서 동네 주민들과 아주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친척인 양 서로의 집에 잘도 드나드는데요. 집에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맛있는 것을 먹고 특별히 재밌는 일이 없어도 그냥 머물다 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잘 없는 동네 분위기이긴 하죠. 놀러온 이웃들이 저희 집에 새롭게 들인 한국산 TV와 다른 가전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앞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 TV를 한번 보더니 저희 부부한테 와서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TV 어디서 샀어? 너무 좋던데 나도 사고 싶어. 어디서 사는지 좀 알려줘.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서 제가 한국 가전을 구매한 링크를 보내주었죠. 하지만 가격을 보고 포기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저렴하고 크기가 작지만 성능은 훌륭한 제품으로 같이 골라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저렴한 제품으로 골랐죠. 호주의 사이트에서 시켰지만 요즘에 삼성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TV가 도착할 때까지 저희 집에 매일 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흐름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희 집에 와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일은 점점 커졌어요. 옆집 아주머니만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괜찮았죠.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말을 하고 다녔길래 저와 좀 친하다 싶은 이웃들이 다 저희 집으로 와서 TV를 보는 겁니다. TV를 한번 보더니 옆집 아주머니처럼 주문을 했죠. 하지만 역시 바로 오지는 않았죠. 기다리는 동안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죠. 나중에는 저와 아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녁 이전까지는 늘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저희 집에서 매일 파티를 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TV 구경만 하고 가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매 끼니 대접해 주는 것도 귀찮아져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볼 만큼 보다가 가라고 말이죠. TV 보고 갈 사람은 와서 보고 가라고 문도 열어뒀어요. 결국 몇 주가 지나서야 저희 집이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집에 한국식 TV가 설치되었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주민들 붙잡고 TV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들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대요. 덕분에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저에게 홍보대사 표창장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고집을 한 번 더 꺾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은 도요타 차량을 오랫동안 타셔서 요즘에 차를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일본 제품이라면 무조건 믿고 구입하는 편인데, 이번에 차를 바꿀 때도 아마 도요타나 닛산을 고집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 설득으로 현대나 기아를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국차의 실내 편의성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차를 바꾸면 이번엔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따라서 현대나 기아차로 모두 다 차량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호주의 똑똑하고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갈아타고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차량을 바꾼 뒤에 또다시 사연 제보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저희 재미있는 사연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사연 신청해 보았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집에 한국산 최첨단 TV를 설치했다가 이웃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하게 된 제임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7, 80년대 매일 저녁 TV가 있는 집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흑백에서 컬러 TV로 바뀌었을 때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시절 한국인들의 긍지와 노력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전자제품을 선보일 수 있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동문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도 기대해주세요.